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남아있는 쪽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회사들이 상황인 만큼 제가 최근에 한 2회 전인가? 파트 7에서 여기에 광림이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진행이 된 것이 광림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들에서 내려간다고 조금 더 많이 돌았지만 광림이 그 에디슨 EV 제가 경고드렸던 그 종목 이게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쌍용차를 갖다가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광림은 한 번의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타 항공을 갖다가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경험인데 이 회사들이 이거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식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뒤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것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현대사료 오늘 완전 작살이 났죠. 시간 거의 이제 한 3시쯤 해서 작살이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바이오 연구원이나 그 외에 뭐 의사나 약사일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의사나 약사들은 이거 아예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일하기에 바쁘고 자기 관련 전공 서적 보기 바쁘지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하기 바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게 이게 댓글을 남기는 것 중에 대부분 보면은 좀 더 무슨 뭐 이상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봤겠어요. 이거는 의학이론은 공부를 지금 리포트 몇 개 보고 한다고 해서 개인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년 합니다. 7년.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 전교 1, 2들. 그 다음에 그 전국 수석들이죠 거의. 그런 사람들이 7년 동안 해서 약사 되고 의사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개인이 이 리포트를 보고 뭐 카나리어 바이오가 좋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오늘의 결과는 제가 경고를 드렸지만 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원래 본론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OK는 이제껏 봐왔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죠. 매출액은 여전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유보율은 어느 정도 있고, 부채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의미 없죠. 그리고 주당 청산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뭐 1,500억 이 정도의 회사인데 이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컴퍼니죠 지금. 초록뱀 컴퍼니와 연관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와 서로 간에 IOK와 이 회사 간에서 교, 그 서로 교환을 한 게 이제 사업부를 갖다 교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후라이드 잘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도 무슨 뭐 블록체인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한 쪽으로 사업을 많이 넓히고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겠죠. 넘어가면 일단은 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재매각을 합니다. 여기도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겠어요. 보시면 벌써 13회차잖아요. 13회차라는 거는 13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환사채와 그리고 향후에도 어떤 전환 14회차, 15회차도 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재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IOK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타법인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운영자금 100억 원가? 그죠? 그런데 발행 대상이 비비안과 미래산업이다. 그러니까 비비안과 미래산업에서 100억씩 빌려와가지고 도합 200억이잖아요. 이 200억을 IOK가 타법인 쓰는데 100억을 쓰고 운영자금을 갖다가 10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죠? 자기가 이미 적자 회사인데 20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100억은 운영을 하겠대요. 제정신입니까 이거?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비안이랑 미래산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는 상장회사 두 개니까 연관관계에 있는 또 회사겠죠. 그래서 회사가 늘어났어요. 전환비율 100%에다가 전환가액은 2171원입니다. 2171원. 2171원. 전환 시점에 2171원 이상이면은 나는 이 200억을
전환을 해서 시장이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상만 올리겠다고 얘들은 생각하겠죠. 회사의 가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보시면 뭐 IOK 컴퍼니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초록뱀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알만한 드라마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IOK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드물죠. 뭐를 하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IOK 스튜디오, SBW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나중에 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회사가 최대 주주가 미래산업이랑 인피니티 NT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디모아는 인피니티 NT 자회사입니다. 이거 두 개는 흡수 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지분율 또한 뭐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계속 발행이 되면서부터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량이 늘어나면서 이 유통 주식량이 거의 한 77%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5,000원 미만이죠. 이것도 다이소 주식. 자, 인피니티 NT입니다. IOK 최대 주주죠. 그런데 다이소 1,000원짜리도 안 돼요. 1,000원짜리. 이미 끝났죠. 끝난 회사에다가 뭐 보시면은 매출액 단기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건 있지만 계속 적자예요. 98억을 벌었는데 120억을 나갔습니다. 이게 존속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당좌 비율은 어느 정도 있지만 유보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금 여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은 976억짜리. 976억짜리 회사가 아까 보셨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회사를 갖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려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인피니티 NT 비비안에 120 규모 3자 유상증자를 했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행가액은 876원이에요. 876원. 아까 보셨죠? 970 몇 원인데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뭐 이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한 20% 정도의 이익은 볼 수 있겠죠? 자, 광림의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또 처분 상대방 광림. 지금 보시면은 인피니티 NT에다가 BBN 그리고 광림까지 나왔어요. 그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의 개요. 여기는 뭐 어도비사의 총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판 뭐 크게 의미 없죠. 왜냐면 요새 클라우드로 다 하잖아요. 클라우드로 다 수익을 내다 보니까 유통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유통. 제가 저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블리자드를 갖다가 인수를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손오공에게는 그게 악재다. 스타크래프트를 유통하기 때문에 블리자드 게임을 갖다 유통을 하는 손오공은 악재다. 왜냐하면 게임 패스라는 가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온라인으로 이걸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손오공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손오공도 박살이 났죠. 이때도 저한테 안티 댓글 되게 많았는데 현재는 뭐 완전 박살난 거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최대 주주는 비비안입니다. 그죠? 비비안이 자회사에게 운영자금을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에게. 어떻게든 살리는 거죠. 왜냐면 다시 거래 재개되면 그죠? 재개되면은 지금 800월 지금 그 주가가 900 얼마인데 자기들이 전화할 수 있는 건 850원이잖아요. 이 20%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를 위해서. 자, 비비안 넘어가 볼게요. 비비안 요즘 똑같죠? 매출 내는데 매출 내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까먹고 있는데. 그리고 뭐 유보율이 있던 게 갑자기 확 줄었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돈을 딴 데로 쓰는 거예요. 부채 비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보율 낮아지고 있고 당좌 비율도 적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당 청산 가치는 여기서부터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산을 했을 때 유보율까지 감안을 해서 한 주당 얼마치기라고 책정을 하는데 한 주당 당장 파산을 했을 때 적어도 8,500원 받을 수 있던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청산받을 수 있는 게 5,000원짜리가 사라진 거예요. 5,000원씩.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자산의 60%가 사라진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은 1,058억. 다 알죠? 우리가 아는 이너웨어, 비비안,
사랑이 비너스 뭐 이런 거. 근데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의 다각화를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그러니까 스타일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소량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비안은 그거에 대해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젖어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게. 그러니까 소품종의 디자인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재고가 그냥 남아도는 거예요, 재고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주가 박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최대 주주들이 그냥 사업체를 넘긴 거예요. 쌍방울 광림한테. 그죠? 최대주 쌍방울 광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속옷업계끼리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관성이 있을 때는 이 쌍방울의 오너가 속옷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쌍방울과 광림 역시 속옷 계열에 있는 오너들은 이미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업 사냥꾼들이 이미 가져갔어요. 자, 인피니티 엔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출자를 하죠. 유상증약 참여하고 현금 증여하고, 그 다음에 뭐 금액대를 보시면은 한 120억 정도를 넣어요. 그죠? 이런데 사라지는 겁니다. 유보율들이. 현금을 갖다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쟁여놓은 거를 갖다가 이런데 쓸데없는 데 계속 쓰는 거예요. 망해가는 회사지만 거래 정지를 풀고 그 다음에 주가 차익을 봐야 되니까. 자, 오늘 보신 것들은 이 세 개의 회사예요. 이 세 개의 회사. 그리고 연관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회색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회사들은 기업 기존의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사업 의미 없고 그저 그냥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오늘 광림이 에디슨 EV를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쓸데없는 회사들이 계속 같이 오르죠. 이 회사들도 같이 상한가 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엮여 있는 하나의 회사가 호재를 가지게 되면 관련 회사들은 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나 다시 안 해. 최고의 이스타항공처럼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기존에 봤을 땐 차트들과 다 똑같죠. 아래에서 횡보하다가 올려서 팔아먹고 또 빠지고 올리고 팔아먹고 빠지고 올리고 이런 거예요. 아마 이 사이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거고, 이때는 오늘 또 같이 오른 거겠죠. 그 에디슨 EV. 그다음에 뭐 그죠? 놀라울 일이 많지. 차트들이 다 똑같죠. 내리고 올리면서 팔아먹고, 그죠? 또 내리고 팔아먹고 갑자기 또 팔아먹고. 그리고 증거금 100%.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이죠. 증거금 100%. 다음 시간에는 광림이랑 쌍방울 그리고 미래산업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해드리는 관련 종목들은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자 아니라 투기. 왜냐? 이들조차도 본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돈놀이입니다. 돈놀이. 오늘 현대사료 보셨죠? 현대사료처럼 되기 싫으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